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투자를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물건에 대한 종목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남한테 어디까지 좀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수익을 얻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면서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남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끼치면서 거래가 되는 물건의 사례는 그닥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공매 물건 중에서는 남에게 불이익이 가게 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에도 나오죠. 남의 길을 가로막아서 거기 사유지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길에 펜스를 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길막이란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남에게 알박기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내가 소유했을 때 남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알박기라고 하죠. 그럼 알박기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누군가한테 그렇게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을 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끔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과연 그게 옳은 일이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투자하시는 물건 꼭 그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을 벌 때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떠한 물건을 소개를 했을 때 그 물건에 나는 그렇게까지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남이 투자해서 돈을 버는, 수익을 내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때는 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금전적인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00%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돼가면서 돈은 꼭 필수로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고, 돈에 사람들이 이끌려 다니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어디까지 투자할 것이냐,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투자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을 하나 골라놨는데요.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에 소재하는 산 46-2번지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사진을 우선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좀 이렇게 철조망도 막 쳐놨죠. 어떤 이유에서 쳐놨는지 모르겠지만 경계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 땅이에요. 땅이고 여기 철조망이 막 쳐져 있고, 이렇게 철조망도 쳐놓고 여기 연못도 만들어놨네요. 그런 상태에서 이 토지가 나온 거죠. 뭐 컨테이너도 와 있고 이런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상 물건 이렇게 써 있는 곳에 보면 이게 강입니다. 필지는 이렇게 46-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목이 지금 임야로 되어 있지만 주변을 감싸고 있는 놈들은 거의 지목이 대인 땅으로 다 바뀌어져 있죠. 그렇다고 대에 다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얘는 지금 현재 무언가 임야로서의 역할보다는 아마 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자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지도로 보고 스카이뷰로 보면, 좀 당겨볼까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적경계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됐는데, 이 지적경계를 소유권을 잃는 순간 피해를 최고 많이 보는 사람은 메이플 민박 이쪽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도 진입은 할 수는 있지만 이쪽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진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차량을 여기 된다거나 해서 걸어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많아질 것 같은데, 여기를 로드뷰로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사진을 봐도 이쪽, 일단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이쪽이 주천강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서만이라는 동네인데, 이쪽으로 황두리입니다. 황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강이 흘러서 이쪽으로 쭉 나가게 되면 안흥하고 만나고요. 여기서 요 길로 빠져서 쭉 나가게 되면 주천 쪽하고 만납니다. 주천. 여기 주천면 있죠. 그래서 여기 굽이굽이 흐르는 강인데, 이게
30년 전만 해도 이쪽 땅을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이쪽에 토지가 나오면 그 땅 사면 다 바보라고 칭할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땅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동네가 됐고, 땅의 값도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땅에 대한 가치가, 강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들은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땅은 조금 상황은 달라요. 로드뷰를 통해서 딱 보면 엔즈빌 이렇게 써져 있죠? 이쪽이에요. 여기 땅이에요. 여기 땅.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는 정문은 벌써 무언가 출입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정문이 따로 있죠. 정문이 있는 상태에서 이 물건을 볼 건데, 지금 요 내부까지 지금 로드뷰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드뷰를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이버로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나오죠. 네.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엔즈빌이라고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약간 경사지에 있는 땅이네요. 그 밑에 이제 건물이 하나 있고요. 상위 쪽으로 올라가면 이 땅입니다. 이 땅. 여기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건물은 좀 뭔가 가로막혀서 답답하지 않을까? 누군가한테 소유권을 뺏긴다면, 물론 지금 현재 이 토지에다가 무언가 내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거나 이러지는 아마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로드뷰 타고 들어온 이 도로가 현재 사유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준공나지 않은 도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도로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건축이 가능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여기를 만약에 누군가, 이게 경매가 나와 있으니까 낙찰은 받아야 되는데, 낙찰을 받았을 때 누군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건축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건축도 안 되는 맹지를 사서 제가 무엇을 쓸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불편한 사람은 누구일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내가 소유를 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건물은 못 짓지만 내가 농사도 지을 수 있겠고요. 혹은 여기에다 펜스를 칠 수도 있겠고, 사람 통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거주보다는 아마 수익을 위해서 뭔가 펜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수익이 이걸로 인해서 감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도덕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호불호는 분명히 갈릴 겁니다. 저렇게까지 꼭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돈이 된다면 저것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펜스를 치게 되면 이 두 집들은 굉장히 불편할 텐데 영업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쪽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여기다가 무언가를 불편한 행위를 해두면. 근데 이거를 하냐 마냐의 게임인 거죠. 했을 때는 돈이 될 것이고, 안 했을 때는 돈이 안 될 것이고, 혹은 했을 때는 내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고, 남의 이목 때문에 내가 저렇게까지 악랄하게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투자를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물건이 5,438만 6천원에 감정이 돼서 100%에 나와 있는데, 이 물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낙찰받아서 돈이 되냐 안 되냐,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6천만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저쪽에 있는 소유주들이 이거를 1억 원에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천에 사서 1억에 매도를 하니까 4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죠. 그 양도세 50%라고 가정하면 저는 한 2천만 원 정도 남겠네요. 그 기간이 만약에 그리 길지 않다면 저는 나쁜 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도덕적인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이 물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텐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누군가는 낙찰을 받아갈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해드려 볼까요? 해당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찰하는 게 좀 도덕적으로 꺼려진다면 이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유자하고 여기 소유자가 같은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여기 소유자들이 꼭 필요하다면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이분들도 경매가 나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 거고, 알았다면 여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거나, 혹은 본인들이 입찰에 대한 여력이 안 된다면
누구 지인들이라도 섭외를 해서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만들어야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뺏긴 이후에 누군가 불편함을 주기 시작할 때 그걸 도덕적으로 사람이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 겪기 싫었으면 본인들도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분 경매할 때 그런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공유자 우선 매수를 못하게 되고 추후에 지분에 대해서 내가 매각을 하려고 던지면 그때는 네가 낙찰받은 가격에 나한테 되팔면 안 되겠냐 이런 논리죠. 사람은 다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틀리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것도 다 틀려지는 거죠. 부동산 투자하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 마인드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실패하는 투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덕적으로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투자 한 개도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비도덕적으로 가십시오 이런 거 아니고요. 가리지 말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적인 일만 안 하면 된다. 이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나왔을 때 과연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죠. 누구든 입찰을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쪽으로 특화되신 분들은 이런 물건만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에 대해서 제가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물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약간 나 좀 어떡하지, 저거 남들이 보는 시선이 좀 따가울 수도 있는데 불편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했다는 것은 남들이 가져가도 된다라고 방치를 해둔 거잖아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물건이 나왔는데 내가 샀을 때 남들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물건이라서 내가 좀 마음적으로 혹은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내 투자를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런 물건 안 할래라고 단정 지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리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뭔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열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박기 물건, 남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물건, 그런 물건들의 투자를 꺼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후에 충분히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의적으로 끝나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투자해 볼 거니? 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